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오늘 딱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저만 할 수 있는 제가 성장한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부 발표 트렌드를, 외식 트렌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선 1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약 한 10년 정도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안 좋게 해서 나왔지만 사실 뭐 나오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대구에 한번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닭꼬치집이 대구에 한 50여 개 매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닭꼬치를 딱 보고선 저는 지금도 총 맞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완전히 총을 맞고 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저도 대전에 와서 나도 닭꼬치집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선 한두 달 알아보고 바로 사직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반응들이 전부 다 쯧쯧쯧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기후에 불과했고 제가 정말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지금 뭐 한 달 만에 한 5개 가맹점이 오픈을 했고요. 2달 만에 10개 가맹점이 오픈하면서 사무실과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한 달에 1억씩 벌었어요. 또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이제 저한테 또 저는 이렇게 살 팔짱가 보다 한 또 조류독감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조류독감이 하필이면 왜 그 해에 왔을까요? 딱 조류독감 딱 터지기 전까지는 매주 1개에서 2개씩 오픈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는 2년 동안 단 1개도 오픈을 못 시켰어요. 뭐가 잘 되나 또 찾으러 다녔습니다. 퓨전 선술집을 해봐야지 하면서 또 그거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또 가맹점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한 6년, 5년, 6년 정도를 제가 닭꼬치부터 퓨전 선술집까지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너무 무식하고 무지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훤한 제 개인 치킨집을 차리게 됩니다.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빚이 진 거죠. 빚을 진 거죠. 보증금 포함해서 3천짜리 매장을 만들고 나서는 더 이상은 이제 뒤로 갈 데 없다. 여기서 진짜 무조건 나는 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여기서 인생 마감이다. 제가 단 한 번도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한 3, 4년 동안. 제 매장에 우리 고객이 300여 분이 리뷰를 써놓은 거예요. 고객이 그렇게 3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무시한 겁니다, 사실. 정말. 그걸 보고선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 이거다. 리뷰 이벤트를 해보자. 콜라 사이즈업 된 거에 쓰레기 봉투를 딱 넣어가지고 쓰레기 봉투 안에다가 콜라를 사이즈업을 넣어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15일 동안은. 그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쪼개서 보름씩 3번을 쪼개서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준 데가 없거든요. 리뷰 이벤트로 인해서 석 달 딱 하고 나니까 2015년 1월 첫째 주부터 35주 연속 1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간절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가지고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승엽 선수가 한 거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다 아시죠? 요기베라.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투수. 지금 저는 이 말을 저도 끝을 볼 뻔했지만 끝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배달 외식업의 성장 요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성장하고 있나?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체감하시죠? 네. 그러면 왜 성장하고 있는지는 아시고 가셔야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푸드테크예요. 음식과 기술이, 음식과 정보가 발달하면서
대표적인 O2O 서비스인 배달 앱과 배달을 전문을 해주는 배달 대행 업체가 성장하면서 배달 외식은 성장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전단지나 책자를 안 뿌려도 배달 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달 앱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가게에 배달 직원과 오토바이가 없어도 고객한테 배달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달 외식의 성장 요인은 기술 개발에 따라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편한 결제 방식이에요. 좀 이따 우스갯소리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고객한테 전화를 안 하고, 고객이 가게에 전화를 안 해도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이 다 개발돼 있잖아요. 한 번도 고객 얼굴이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간편한 결제 방식 중에 저는 제일 좋은 게 휴대폰 결제 같아요. 소액 결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배달 앱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 20대, 30대란 말이에요. 근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대학생들 같은 경우. 현금이 떨어졌어. 그러면 음식을 못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휴대폰 결제는 부모님이 돈을 내주니까 그냥 거기서 외상으로 그냥 땡겨서 쓰는 거야. 부모님은 몰라. 안 보잖아요. 그냥 몇만 원 더 나온 거, 아이, 더 나왔나 보다 하지. 안 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매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게 저는 휴대폰 결제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세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혼밥 쪽, 혼술 쪽, 혼자서 하는 이런 세대들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그 배달 외식업 성장 요인인데 왜 1인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배달 외식업 성장할까요? 매장에서 혼자 가서 먹기 뻘쭘하거든.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배달 시켜 먹는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외식업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1인 세대수가 500만 명 돌파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저기 하늘나라로 가실 때까지는 계속 증가한대요. 지금 70몇 년인가 80몇 년까지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 예상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마 뭐 도울에 사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배달 외식은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있는 직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식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정부에서 2017년 외식 트렌드 4가지 키워드를 발표합니다. 이건 뭐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1번이 무조건 나홀로요. 나홀로, 싱글, 혼밥 쪽. 이거는 모든 산업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2번째. 반외식의 다양화. 반외식의 다양화. 반외식의 다양화. 반외식이 뭔지 아시는 분? 외식은 바깥에서 먹는 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고요. 내식은 집에서 해먹는 게 내식이에요. 그러면 반외식은 바깥의 음식을 집에 갖고 와서 먹는 거.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다 맞는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단어는 되게 어려운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3번째. 지금 패스트푸드 하는데 패스트푸드가 안 좋은 음식으로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수제버거. 일반적인 햄버거가 아닌 정말 고급 재료가 들어간 수제버거. 그 다음에 고급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 이런 게 뜰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던 한식의 리부팅.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모던 한식의 리부팅이 예전에 이제 퓨전 음식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한식을 재조명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유행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 4가지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세 가지가 정부에서 발표한 트렌드 중에 세 가지가 배달 외식과 관련이 있더라. 이 배달 외식은 테이크아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테이크아웃 집에서 먹는 거니까 배달 외식과 관련이 있더라. 밀레니얼 세대 이제 디지털이 생활화된 세대를 이제 Y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전화 주문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전화 주문을. 자, 여기 글씨 안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고객이 쓴 겁니다. 고객이 리뷰에 쓴 거예요. 나 같은 전화 고자에게 배달의 민족은 정말 좋잖아. 주소 말하느라 긴장 안 해도 되고 맨날 현금 거지라서 안절부절하는 나년에게 어플로 타결. 너무 좋다. 전화 주문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오토 서비스, 우리는 이제 배달 앱을 이용을 해야 돼요. 배달 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많이 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하고 사업장 정보가 그 앱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리뷰를 가지고선 새로운 고객이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들 배달 외식업 산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정말 배달 외식업.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배달 외식 배달 음식이 이물질 발생 순위 1위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계속 배달 외식 훨씬 더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객이 우리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얼마나 불신하시는 줄 아세요? 몇 프로 정도? 80%랍니다. 80%. 되게 높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80%를 신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이. 우리 매출 얼마나 뜨겠어?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의외로 강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 마인드로 장사를 하라라고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일부러 나열을 안 했고요.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점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한 15가지 나오는 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자산화하세요. 실패를. 지금 뭐 다 꽃길만 걸으신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내가 실패를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이거를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만 없어도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져다 드리는 참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선 일을 하셔라. 자부심을 가지셔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저도 자부심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저 오토바이 타고 헬멧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 창피해하고 두꺼운 옷 입고 이런 게 창피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자부심을 갖고 나서부터는 정말 뭔가 열리는 정말 막 빛을 보는 듯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람된 일 하시는 거예요. 보람된 일 하시는 거니까 자부심을 갖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 스스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